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조태임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목할 뉴스 코로나부터 가야겠네요. 네, 우리나라도 뚫렸나.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의심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네네.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부부로 이들에 대한 유전자 분석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네. 또 이들과 함께 집까지 이동했던 지인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유전자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가 오늘 저녁 9시에 나옵니다. 자, 인천 주민 4명이 의심 환자로 분류가 됐고, 울산시도 네. 그 2명 정도를 지금 의심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두 명은 이제 그 국가를 거쳐온 건데, 그래서 아직은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소개한 나이지리아 부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분류되는 것 같지는 네. 않고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2명은 독일, 네덜란드 네. 경유를 해서 온 거죠. 오미크론 발생 국가에서. 네. 자, 예.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어제 오미크론 감염 의심 사례를 보고받고 유입 차단을 위해 더욱 강화한 입국 방역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정부는 이제 일요일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비롯해 8개 국가에 대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입국 금지 조치 국가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 앞서 일본에서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어요. 네.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 입국한 30대 외교관으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어제부터 외국인 신규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면 금지. 네. 김준일 대표. 예. 오미크론도 오미크론인데 일단 오늘 확진자 수가 5천 명을 넘어설 수도 있다. 이런 네. 얘기가 들려요. 좀 지역을 제가 대략 집계를 해보니까 5천 명은 넘은 거는 거의 확실하고요. 거의 5,100명 정도 지금 되는 것 같아요. 역대 최다고 위중증 환자도 어제 661명이었거든요. 네. 오늘 700명이 넘을 것으로 확실시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역대 최다 기록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중환자 병상이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네. 서울은 지금 91%, 가동률 91%고요. 인천 83.5, 경기 86.9. 대전, 이 충청권 더 문제입니다. 지금 충청권에는 합쳐서 지금 95%예요. 그래서 대전에는 남은 병상이 하나도 없고요. 네. 충북, 충남 하나, 두 개 이렇게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제 정부가 재택 치료를 해라. 모든 확진자들은 뭐 특수한 경우 몇 배 놓고는 재택 치료를 원칙으로 한다 발표를 했는데 이게 상당히 좀 비현실적이다라는 불만이 터져 나와요. 이제 지금 고육지책이죠. 병상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경증 환자들이 만약에 이 병상에 다 차지를 하게 되면 중증 환자들이 부족하니까 일단은 대기를 해야 되는 건데 가장 큰 두려움은 이런 거죠. 집에 있다가 갑자기 아팠을 때, 갑자기 나빠졌을 때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정부는 일단은 재택 치료 키트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산소 포화도 측정기, 해열제 등, 그리고 단기 외래 진료센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매일 전화해서 체크도 하긴 네네. 한다면서요. 근데 예를 들면은 지난 10월 20일에 재택 치료받던 60대가 갑자기 상태가 악화돼서 사망한 사례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들 봤을 때는 불안하다라고 하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재택 치료가 거의 80%가 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게 좀 시스템이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좀 혼선이 불가피하지만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런 거고. 근데 불안도 있지만 불편도 있어요. 뭐냐면 그 확진자 한 사람이 재택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동거인들, 같이 사는 사람들도 다 학교 못 가고 직장 못 가고 같이 격리된다면서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죠, 사실은. 근데 지금 다른 대안을 낼 수가 있느냐,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멈춤해야 되는데, 긴급 멈춤해야 되는데, 예. 지금 자영업자들은 또 지금 난리거든요. 지금 방역 패스 6개월 제한하는 것도 이거 지금 뭐 자영업자들은 지금 반대 목소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방역 패스 확대도 안 된다. 긴급 멈춤도 안 된다. 그냥 계속 가야 된다. 네. 아니면 손실 보상을 먼저 하고 시작해라, 이런 입장인 거죠. 예, 정부 입장에서는 좀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난감한 상황이고, 일단은 병상 확보부터 하면서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위드 코로나 시작할 때, 일상회복 시작할 때 이렇게 확진자가 폭증할 거란 건 예상했잖아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재택 치료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까지도 구상에 있었던 걸까요? 그게 얘기는 나왔었어요. 그게 어느 정도 얘기는 나왔었는데, 지금 생각한 것보다 너무 빨리 지금 5천 명, 10,000명까지 얘기하신 분은 있지만 이렇게 빨리 한 달여 만에 이렇게 5천 명에 도달할 줄은 몰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잠시 후에 보건복지부
손영래 반장과 함께 이 궁금증은 좀 풀어보기로 하고 그나저나 조태임 기자.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오미크론 비상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는 원래 이번 달 11일에 동계 유니버시아대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취소했어요. 그래서 당장 우리나라 이제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 같은 경우는 베이징 올림픽에 앞서 동계 유니버시아대 대회에서 이제 감각을 익히려고 했는데 이제 대표 그 계획도 좀 무산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궁금증도 생길 수밖에 없는데 어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방역 경험이 있다. 아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하면서 좀 그 위험에 대해서는 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베이징 올림픽이 뭐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지금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올림픽은 사실 후순이고 이 오미크론 어떡하나 덮어지면 어떡하나 이게 뭐 더 관심사긴 해서요. 그게 더 최우선에 놓여지겠죠.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사라진 대표, 사라진 게시판. 아 이거는 정치 얘기인가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남기고 사라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얘기인데요. 네. 이 대표는 어제 오전에 언론사 일정을 비롯해 라디오 출연 일정 등을 전면 취소하고 지금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예. 네, 두문불철했던 이 대표가 어제 부산에서 목격됐어요. 부산에서 목격담이 올라온 거예요. 네네네. 어제 그리고 KBS 보도를 통해서도 나왔고요. 예. 근데 어제 하루 상황을 좀 짚어보면은 예. 어제 윤석열 후보 측 권성동 사무총장은 오후에 이제 이 대표의 노원구 지역 사무실을 찾아서 30분 동안 기다렸지만 만날 수가 없었어요. 이때는 사실 이준석 대표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모르는 상황에서 그럼 무작정 일단 네. 지역 그 네. 노원구 사무실을 찾아간 거군요. 그래서 이 대표 측에서는 방문 예정이 없었다. 이것도 좀 일종의 언론 플레이 아니냐 이런 불만도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아, 없을 거 뻔히 알면서 왜 네. 가셨느냐 이런 그리고 거예요. 윤 후보는 어제 청주 한 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그 이준석 패싱 논란 원인을 묻는 질문을 잘 모르겠다. 나는 후보로서 할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무심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어요. 어제 당내 상황 매우 어수선했는데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어제 3시 국회에서 의총을 열어 진통을 거듭 중인 선대위 구성과 이 대표 잠적 사태 등의 논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대표 칩과에 영향을 준 건 이제 알려진 것처럼 이수정 경기대 교수의 공동 선대위원장 영입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은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겠지만 마지막 결정타가 됐다. 예, 예. 그리고 앞서 이 대표는 여기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그 얘기했었잖아요. 충북 일정에 대해서 사전을 들은 예의가 없다. 언론을 통해서 들었다면서 불쾌감을 드러냈었는데 네. 이런 이제 둘 사이 오랜 갈등이 이번에 터져 나왔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그 월요일에 있었던 뉴스쇼 인터뷰가 이준석 대표의 이제 칩거전 마지막 인터뷰가 돼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패싱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제가 인터뷰 기억이 나요.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이준석 패싱 황당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됐습니다. 자, 사라진 대표는 알겠고 그럼 사라진 게시판은 네, 뭐예요? 사라진 게시판은 더불어민주당 얘기입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권리당원 게시판 운영을 잠정 중단하는데요. 이제 대선 경선 후유증으로 당내 갈등이 봉합이 안 되고 당원들 간 비판이 지금 과열되기 때문에 잠시 쉬어간다 이런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잠정 폐쇄. 네. 근데 이게 당원 게시판에서는 독재당이다, 민주당의 공산당이다 이런 비판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여기 불을 더 붙는 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비판해왔던 이낙연 전 대표 캠프의 이상희 교수에게 네. 당원권 정지 8개월이라는 중징계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당내 의견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읽힌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라진 대표, 사라진 게시판. 이제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데 일단 당 내용이 좀 더 심각해 보이는 곳은 국민의힘이에요. 예,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중첩돼 있죠. 예를 들면은 그 사무총장 한기호 사무총장가 사퇴할 때도 그러니까 그 윤석열 후보 측근이 전화를 해서 그만두라고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정치권에는 네네. 바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패싱한 거죠. 당 대표가 임명한 사무총장인데 뭐 그런 문제부터 해가지고 지금 선대위 구성에서도 이준석 대표의 의견이 이준석 대표가 좀 미는 소위 말하는 참신한 인물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배제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영입 문제라든지 뭐 이런 일정 공유가 안 된 거라든지 이게 누적 돼가지고 지금 폭발했다라고 지금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예전에 김무성 전 대표 새누리당 대표가 네. 옥새 들고 나르샤 뭐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옥새파동 2016년이었죠. 예, 옥새 파동이 있었는데 뭐 그런 거하고 좀 비유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그때 새누리당 총선에서 망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옥새 들고 나른 이제 김무성 당시 대표도 소외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했는데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김무성 대표도 실패한 거고 당도 실패한 거예요. 선거 실패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리더십에 대한 문제들이 좀 다 나오고 있어요. 이를테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 질문을 받고 기자들한테 저도 잘 모르겠다. 나는 후보로서 내 역할을 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권성동 사무총장한테 알아보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네. 사태가 이 정도 됐으면 후보가 직접 소통을 하든지 했는데 남일 얘기하는 것처럼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거고 지속적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 영입 과정에서도 이를테면 그 양반이라고 뭐 낮춰 부르고 또 측근들 주변에서의 언론 플레이 같은 게 있었잖아요. 최후 통첩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격하게 주접던다. 예.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그 본인의 무책임 그리고 측근들의 언론 플레이 이런 것들이 지금 누적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조금 해답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를 줄여서 아예 신조어가 나왔더라고. 윤핵관이라고. 도대체 한 언론사에다가 계속 그렇게 현실과 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그 윤핵관은 누구냐. 이게 정치권의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누구예요? 아세요? 뭐, 전 듣긴 들었는데 여기서는 말하기 예, 좀 그게 곤란하고요. 확인한 거는 네. 아니라서 윤핵관 저도 듣기는 들었는데 듣긴 들으셨죠? 한 4명 중에 1명 정도로 지금 제가 알고 있어요. 아, 예, 예. 4명 중에 1명보다 더 압축되는 분위기긴 하던데 예, 예, 예. 오늘 윤태곤의 판 있거든요. 제가 윤태곤 실장한테 누군지 좀 이니셜이라도 알려달라. 예, 윤핵관 뭐 이런 것들이 복합되면서 결국 이준석 대표가 뭐 잠적이라고도 표현하고 칩거라고도 표현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서로 이제 뭐 갈등의 고울이 깊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까지도 좀 풀리기는 쉽지 않고 이거는 윤석열 후보가 직접 나서야 된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리더십에 좀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자, 조태임 기자. 결국은 이게 뭐 복합적인 여러 이유 중에 가장 근원으로 가자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합류가 불발이 네. 일단 보류된 거, 그 부분이 크게 작동한 거라고 좀 봐야 되겠죠. 자, 아무래도 이 대표 같은 경우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는데 그게 무산되면서 좌절되면서 이제 좀 상심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대표가 부산으로 간 거에 대해서 이게 장기전으로 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아요. 부산 같은 경우는 이 대표 연고가 없기 때문에 왜 부산 갔을까요, 정말? 그러니까 왜 부산을 가냐? 하필 왜 부산이? 아까 왜 말씀하신 부산이냐? 것처럼 김무성 대표 옥새파동을 연상시킨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기도 하고요. 옥새파동처럼 될 수도 있고 옥새파동처럼 가게 될 경우에는 그때 그 선거처럼 폭망할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 신호, 그렇게는 가지 말자라는 어떤 호소 뭐 이런 걸 수 있다. 그렇게 아니면 이전 나를 이렇게 흔들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 뭐 그냥 부산 바다가 보고 싶었던 걸 수도 있고요. 답답할 때도 바다 보고 싶잖아요. 거기 뭐 놀거리 별로 없다고. 아유 왜 이제 뭐 좋아요. 해운대 광안리 다 좋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그 당 안팎에서는 그 이견이 딱 나뉘는 게 당원 게시판은 어제 1000건의 글들이 올라왔어요. 이 대표 탄핵해야 된다. 이런 글들이 올라왔고 또 밖에 2030이 중심이 된 커뮤니티에서는 윤석열이 잘못하고 있다. 이런 글들도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완전 상반된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의견이 좀 갈리는 이 내홍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오늘 2부에 선대위의 현재 최고 책임자죠.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로 나오십니다. 제가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한테 직접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양도세 인하 하필 지금. 양도세 인하가 결정이 됐죠. 네, 다음 달 중순부터 이제 양도소득세 가세 기준이 1가구 1주택의 경우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기준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실매매 가격이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인데요. 네.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는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 원 추가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바뀌는 건 2008년 이후 13년 만입니다. 국회 본회의 처리 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중순 이후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올린 건 부동산 빈심이 내년 대선에 결정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 원을 돌파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9억 원은 사실 현실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었습니다. 자, 김준일 대표. 예. 종부세는
올렸는데 뭐 올랐는데 양도세는 깎아준다. 이게 뭐 정책이 좀 일관되지 않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지난해 70대책에 따라서 규제 지역에서 양도세는 2주택자는 20%, 뭐 3주택자는 30% 이제 중과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낮출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그 이전인 거 그 10% 포인트씩 올린 거거든요. 네. 그대로 원상 회복한다고 해서 이를테면 매물이 나올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좀 효과가 미지수다라는 거고 더 큰 거는 시그널이 정권 교체되면은 뭐 윤석열 후보가 더 낮출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누가 내놓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선거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이미 훼손이 됐죠. 이런 시그널이 나가는 순간 버티면 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 버티면은 깎아주는구나. 더 버텨보자. 이런 시그널이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관성의 예. 훼손. 가상자산 과세도 1년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죠. 네. 이것도 역시 2030 표심. 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